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 출제된 고전소설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33번, 36번 지문이고요. 제목은 유씨 3대록이라는 작품입니다. 원래 EBS 수능 특강 실전 문제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중에는 이 작품을 경험한 학생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과는 다른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수험생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특강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 일부만 출제됐으면 그 나머지를 다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EBS 연계교재에 있는 고전소설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출제된 작품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꼭 다 찾아서 전체 지문을 읽어야 되는 건 아니다. 자, 소설은 여러분들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이나 똑같이 갈등문학입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읽고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전소설은 이걸 이해를 잘하려면 어휘력을 조금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휘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지문을 요약하면서 어떻게 소설을 읽어야 되는지를 동시에 같이 알려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앞부분 줄거리를 보세요.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인물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 유세기가 있고요. 알았죠? 유씨 3대록이니까 유씨들이 등장하죠. 유세기가 있고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은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백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혼인은 좋은 일이야. 서로 헤아려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가. 이 좋지 않은 일은 결국 여러분 유세기가 집에서 쫓겨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한림은 누구겠어요? 인물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유세기입니다. 알았죠? 한림의 재주와 용모를 아껴서 이같이 각별히 사이로 삼고자 하였더니 선생의 형제는 도학군자라. 됐죠? 얘가 아닌 것을 문책하신도다. 내가 마땅히 가서 곡절을 좀 말해야겠다. 근데 결국 이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오해한 선생은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아버려요. 이 백공은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거 내가 한림을 좀 좋아해서 내 사위로 맡고 싶어서 내가 얘기했던 건데 오해가 좀 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오해를 한번 풀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황 이해는 되죠, 그죠? 그래서 인물 파악하고 정확하게 장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학은 여러분 구체적이에요. 그 구체적인 장면을 누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느냐입니다. 밑에 이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이르러서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를 하고 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두 형과 더불어서 중마고운데 친구인데 됐죠? 아드님의 특출남, 아드님이 누구겠어요? 유세기죠. 유세기의 특출남을 아껴서 제 딸 배필로 삼고 내 사위로 삼고자 하여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 하니까 이거는 여러분 대화 내용을 생략한 겁니다. 알았죠? 이것도 원래는 이제 서술자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 하니 아드님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갔어요. 유세기는 여러분 혼인을 허락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백공이 야, 너 내 사위 될래? 그랬더니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고 갔어요. 제가 더욱 흠모하여 염치를 잊고 거짓말로 일을 꾸면서 구원하고 정약, 결혼 약속이라는 글자 둘을 더해버렸습니다. 결국 누가 한 겁니까? 다 백공이 한 짓입니다. 이는 진실로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죠? 근데 결국 이제 유세기가 집에서 쫓겨나니까 이게 나 때문에 유세기가 쫓겨났는데 야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가서 진실을 말하겠다. 그래서 백공이 결국 진실을 말한 겁니다. 두 형제께서 과도히 고지 듣고 아드님을 엄격하게 꾸짖었다 하니 혼사가 도리어 회방이 되었습니다. 어찌 우습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두 형제는 아드님을 용서하시고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됐죠? 상황 이해되죠? 그래서 선생과 승상은 누구겠어요? 아버지 아니겠어요? 유세기 아버지입니다. 승상은 바야흐로 아들의 죄가 없는 줄을 알고 기뻐하면서 살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럼 결국 갈등이 생긴 원인은 누구 때문이죠? 백공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공이 결국 진실을 밝혀요. 그래서 결국 갈등이 뭐 된 겁니까? 해소된 겁니다, 이건.
별로 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밑에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에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마땅히 그 후의를 받들 만하되 이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가법에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감히 재취를 허락하지 않, 재취라는 건 두 번째 부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미 유색이는 누군가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가법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식이 방자함이 있나 통탄하였더니 그간 곡절이 이렇듯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오해를 좀 했네요. 그래서 백공이 화답하고 이윽고 돌아갔어요. 됐죠? 그리고 다시 혼산말을 이루지 못하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 보냈습니다. 됐죠? 선생이 백공을 돌려보낸 후에 한림을 불렀어요. 선생이 불러서 됐죠? 야, 너 행실 똑바로 이제. 한림이 절을 하면서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한림이 누구겠어요? 유색입니다. 유색이. 그러니까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의 호칭이 아주 다양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들을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수능시험에 창선가미록이라는 소설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그 소설을 가장 어렵게 풀었답니다. 이 고전소설에서 여러분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면 약간 학생들이 장면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비 수험생들은 EBS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을 공부하면서 인물 파악을 정확히 하는 연습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어휘력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어휘력들은 여러분들이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시가 공부하면서 어휘를 익히면 고전소설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밑에 백공이 갔죠. 그래서 이제 차후 더욱 이해를 삼가하고 배우기를 힘써 학문과 도덕 날로 숙연하고 소소저와 더불어서 이 소소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백공의 딸보다 먼저 결혼을 약속한 여자겠죠. 그래서 소소저와 백수애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여덟에 딸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부의 인생 희로를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갈등이 생겼다가 갈등이 해결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갈등의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백공 때문이에요. 백공이 유색이를 뭐로 맞이하고 싶어서, 사위로 맞이하고 싶어서. 그래서 말을 잘못했다가 결국 유색이가 집에서 쫓겨나고 결국 백공이 사실대로 말한 다음에 갈등이 해소된 거다. 여기까지가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결국 뭐에 대한 제목? 유색이와 관련된 결혼 문제가 첫 번째 내용인데 얘는 갈등이 만들어졌다가 해소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뒤에 승상에는 둘째 아들 세영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영이하고 세기는 좀 다른 상황이 돼버렸어요. 두 번째는 이제 누가 등장한 거죠? 유세영이 등장한 겁니다. 이 유세영은 어떻게 보면 승생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는 문이고요. 형제 중에서 가장 빼어나고 산천의 정기와 1월의 조화를 다 타고났고 아름다운 얼굴에 윤택한 옷과 빛나는 봄꽃 같고 호탕하고 깨끗한 풍채는 용과 호랑이 같고 지랄 진짜 잘생겼죠. 그죠? 성품이 호기롭고 의협심이 강하며 맑고 더러운 분별을 조금도 잃지 않고 부모 매우 사랑하여서 며느리를 구했답니다. 그러니까 세기는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잘 살았어요. 아들, 딸 낳고. 근데 세영이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됐냐야? 세영이는. 그래서 세영이는 정말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됐죠? 그래서 지금 며느리를 널리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장면에 화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화설은 여러분 장면 전환할 때 쓰는 말입니다. 화설, 차설, 각설 뭐 이런 말들은 고전소설에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화설, 장씨가 이화정에 돌아와서 이 장씨가 누구냐 이 장씨가 이제 이걸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서 하늘가를 바라보면서 평생 살아갈 계책을 골똘히 헤아리자 생각하자 한이 눈썹에 맺히고 슬픔이 가득하다. 왜? 이유를 모르잖아요. 읽으면 알죠. 그죠? 내가 재산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유생이 누구겠어요? 유생이 누구겠어요? 얘 아니겠어요? 유세영입니다. 알았죠? 얘는 세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영과 백년가약을 그럼 장씨는 유세영과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운 것이거늘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로 뽑혔는데 이 부마가 뭐냐면 결국 이 천자의 사위입니다. 이 천자가 결국 세영이를 이쁘게 봐서 야, 너 내 사위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마로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군이 누구겠어요? 얘죠, 그죠?
세영을 빼앗아가 위세로서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였는가? 이 천자를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내 아름다운 낭군을 뺏어갑니까? 이런 뜻이에요. 됐죠?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읊어 한없이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구차한 자치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 공주 좋은 일 시키고 나는 병신 됐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됐죠? 우주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기라도 하려니와, 아니 공주와 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공주한테 내 남자를 어떻게 뺏어오지? 뺏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천자와 공주를 원망할 수밖에. 됐죠? 그 장면입니다, 이게. 그럼 장씨는 누군지 알 수 있죠. 장씨는 결국 이제 유세윤이하고 결혼을 하기로 한 여자예요. 근데 결국 유세윤이가 부마로 선택이 됩니다. 결국 이제 장씨는 이 부마로 선택한 천자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 밑에 나의 재주와 용마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은 내가 먼저 했는데, 됐죠?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에는 빛이 나지 않으리니 짐짓 능화라 교활하게 한번 생각해서 아버님 어머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이고 낭군의 마음을 쫓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거야. 슬프다. 나의 앞날이 어찌 될까?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거야. 그래, 좋아. 시아버지 꼬시고 시어머니 꼬시고 시누이 꼬시고 저 낭군 내 남편 될 사람 잘해주면 다 모두 내 편을 들어줄 거야. 이제 자기의 미래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때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북받쳐요. 그래서 결국 한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뒤에 어찌 좋은 뜻이 나겠습니까? 좋은 뜻이 나지 않는다죠. 이건 뭐 서술자 개입이라고 보면 돼요. 이 좋은 뜻은 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씨는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내 편으로 만들고 내 낭군 내가 아주 극진히 사랑해서 공주를 왕따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그래서 수특에는 이 다음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장씨가 여러분을, 공주가 결국 유생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장씨가 여러분을 공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장씨의 행실입니다. 그게 바로 수특에 들어있는 장면입니다. 밑에 정이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붙일 곳이 없었어요. 문득 세영이가 보라색 두건과 녹색 도포를 가볍게 나부끼면서 이르러 장씨의 참담한 안색을 보고 어깨를 비스듬히 기대어, 얘네들 지랄하고 있네, 그죠? 그래서 손을 잡고 어깨를 비스듬히 기대어 물어왈, 너 왜 이렇게 슬퍼? 이게 다죠. 그대는 무슨 슬픔을, 얼굴에 왜 슬픈 빛이 있어? 나를 쫓음을 원망하는가? 당신 나 원망해? 그랬더니 아닙니다. 뭐 이게 나오겠죠, 그죠? 낭군은 부질없는 말씀하세요. 제가 낭군을 쫓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이 깊은 주방에 홀로 늙는 것을 감당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귀댁에 들어온 지 5, 6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우러는 건 아버님과 어머님과 낭군뿐입니다.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하지 못한 바이옵니다. 공주가 위에 계셔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죠? 공주가 위에 계셔서 온 집안의 권세를 오로지 하시니 그 위와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치 않은 재주 가진 하졸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됐죠? 결국 공주에 비하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나 왕따 됐어요. 이런 뜻이에요. 됐죠? 제가 그래서 감히 항거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나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고 슬퍼서 얼굴빛이 이렇게 슬픕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진양궁은 공주가 있는 곳입니다.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합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제 입에서 말이 나오면 1천여 시녀들이 다 제 입을 가릅니다. 공주의 은덕에 의지해서 겨우 신뢰를 면하고 돌아왔사옵니다. 결국 얘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세영이한테. 나 왕따 됐어요. 나 어떡해요. 이게 이 지문이에요. 됐죠? 그래서 밑에 부마가 바야흐로 장씨의 외로움을 가리는, 부마가 누구겠어요? 세영입니다, 세영. 이런 여러분 호칭이 자꾸 바뀌면 이제 학생들이 인물 파악을 정확하게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장씨의 외로움을 가련히 여기고 공주의 위세가 장씨를 억누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장씨가 이렇게 슬퍼하니까 기분이 불쾌하여 장씨를 위한 애정이 샘솟았다. 이렇게. 그럼 이제 장씨는 이제 세영이의 사랑을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이해됐죠? 은근하고 간곡하게 장씨를 위로하고 그 절개와 외로움 감동하여 이날부터 발자취를 이화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화정은 누가 있는 곳이겠어요? 장씨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연희주와 같은 신혼의 정은 양왕의 꿈에 빠진 듯하고 둘이 아주 지랄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낙천의 마음이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 바라던 바를 다 얻은 듯한 마음이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아주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됐죠? 세상에 비길 곳이 없더라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은 여러분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고 분명히 이 장씨 때문에 갈등이 더 고조될 것을 암시하고 끝난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하고 얘는 완전히 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색이의 갈등은 간단하게 해결됐는데 얘의 갈등은 지금부터 장씨로부터 또는 유색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음 장면이 바로 EBS 수능 특강에 나온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럼 선생님 나머지 부분도 다 읽어야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을 경험하면서 인물 파악을 하고 상황 이해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내용과 유사한 장면이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일단 유색이가 집에서 쫓겨난 일입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백공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유색이 쫓겨났죠. 백공이 한림을 공경에 처하게 한 일입니다. 한림이 누구죠? 유색입니다. 선생과 승상 사이에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이다. 이건 없었죠. 그죠? 선생과 승생 사이에는 의견 대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림이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한 일입니다. 됐죠?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제 꾸지람을 당한 이유는 뭐 때문이죠? 결국 백공의 결국은 거짓말 때문이죠. 백공이 한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고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결국 백공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집을 쫓겨났고. 됐죠? 그럼 결국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한 일이 바로 좋지 않은 일이다. 3번은 해당 사항이 없다.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고전소설은 장면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문제가 한 번에 그냥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 아주 꼼꼼하게 정확하게 장면들을 좀 이해하는 연습들을 좀 하세요. 대부분 이제 예비 수험생들한테 부탁인데 수험생이 되면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급하게 서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어 영역을 공부할 때도 자꾸 우리 시간이라는 걸 맞추려고만 자꾸 애를 쓰고 본인이 실력을 갖추는 데는 시간 투자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본 다음에 지문 이해가 좀 어렵다면 천천히 다시 읽어서 지문을 완전하게 이해해서 문제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푸는 연습을 해야지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시간을 줄이는 방법, 지문을 빨리 읽는 방법 이런 걸 자꾸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지문 한 지문을 좀 더 정성스럽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국어 공부입니다. 알았죠? 자, 34번의 A, B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A는 뭐 하죠, 지금? 장씨가 이화정에 와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요. B에서는 여러분, 이화정에서 장씨가 세영이에게 자기의 서러움을 하소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두 과거 사건 맞죠?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 하늘과 땅과 같다라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건 둘 다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A는 원망이 있죠. 누구에 대한 원망? 천자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근데 B는 A와 달리 B입니다. B는 A와 달리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다? 장씨는 여러분들 공주보다 우월한 지위라고 볼 수 없고요. 세영이하고도 우월한 지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알았죠?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답이 4번이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앞으로 일을 추정하는 B는 지난 일을 토로하는 방식이다.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었다. 그러니까 장면 이해만 되는 거예요. 장면 이해만. 인물 파악 정확하게 하고 알았죠? 장면 이해하고 중심 사건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자꾸 하시면 돼요. 장씨를 중심으로 기억 니은을 이해하세요. 이화정은 장씨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장씨가 있던 기억은 한탄이죠. 니은은 두 사람의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입니다. 이건 뭐 답이 아주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학문을 연마한다, 덕행을 닦는다, 불신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조소를 당하는 게 조소는 비웃음을 당하는 공간입니까? 이화정이? 이화정에서 여러분 지금 비웃음 당합니까? 아니죠. 누구의?
세영의 사랑을 끌어들이는 공간입니다. 알았죠? 계책을 꾸미는 공간이고 외로움을 인내하는 공간이다. 이거 틀렸죠, 그죠? 어떻게 보면 계책을 꾸미는 공간은 어느 정도 말이 될 수 있어요. 됐죠? 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내가 꼬셔가지고 다 내 편으로 만들 거야. 뭐 이런 거. 공주를 왕따로 만들어야지. 이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서는 이런 말들이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선후 시비를 따지는 공간이고, 됐죠? 그 다음에 니에는 오해를 해소하는 오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앞뒤 잘잘못을 따지는 공간은 어느 정도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혼자 생각해보면 누가 잘못했지? 누구의 탓이냐?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답은 3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건. 그 다음에 마지막에 36번은 자, 수능 특강을 이제 공부한 학생들은 이 작품을 이제 경험했고 이 작품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또 공부한 학생들은 이걸 읽고 이제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EBS 교재에서 수능이 연계가 된다. 그래서 꼭 내가 아는 작품이 나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늘려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낯선 지문이 나와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도 많이 공부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다양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소설을 많이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소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지문이 나오면 내가 경험한 갈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시 3대록은 유시 3대 인물들 이야기를 연결한 국문 장편 가문 소설입니다. 각 이야기는 그 자체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고 독립적이랍니다. 알았죠? 완결성이 있고 독립적이래요. 유색이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느껴지죠. 유색이는 여러분 결국 백곡 때문에 갈등하다 갈등이 해소되고 결혼하고 잘 살고 끝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혼사나 그로부터 파생된 각각의 갈등이 동일한 가문 내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의 연관성이. 이런 갈등은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되고요. 가문의 구성원들은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한다고 여겼기에 가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합니다. 뭐 지금은 현대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겠어요? 지금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A라는 집안이 있고 그 집안은 여러분 결국 부모님들의 허락과 부모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결혼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 가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아주 이게 강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가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문의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그 규범에서 벗어난 존재들은 가문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보세요. 유색이 이야기와 유세영 이야기를 보니까 각각 독립적이네. 됐죠? 두 이야기는 가문 이야기란 면에서 그래. 연결돼 있네. 유색이의 혼사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한 것을 보니까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 구성원들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충분히 보기하고 연결이 되죠. 유색이와 혼사와 관련된 곤욕을 치는 것과 유색이 공주를 멀리하는 것을 보니까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에 대립이 좀 있을 수 있다. 이게 가법과 인물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이다. 여기서는 여러분 가법과 인물 간의 성격 대립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색이의 혼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유세영의 이야기에서는 가법과 장씨의 성격이 대립돼서 이것 때문에 인물의 갈등, 대립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걸 암시해 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나타난 건 아닙니다. 알았죠? 이게 답이 3번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백공이 유색이를 사위 삼으려는 하는 것과 천자가 유색이를 부마로 삼는 것을 보니까 혼자 갖고 개인의 문제는 아니네. 알았죠? 집안과 국가의 문제네요. 그죠? 유색이가 평생 첩을 두지 않고 소소조와 해로했다는 것을 보니까 유색이를 둘러싼 혼사 갈등이 해소되며 이야기 하나가 독립적으로 마무리됐네요. 그럼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마 등급이 이제 3, 4등급, 5등급 정도 되면 이제 고전 문학을 좀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면서도 잘 안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경험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기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등급이 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원래 EBS 연계 교재가 나오면 그 교재에 있는 문학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나올 수 있고 또는 낯선 것도 나오죠. 그럼 낯선 걸 또 경험해서 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수능에 어떤 지문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읽고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단점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해설을 보고 도움이 된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